안녕하세요. 자,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헌법 시작해야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속하고 진행하고 습관처럼 자리 잡을 그날까지 매일헌법 정인영. 오늘도 문제 볼게요.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요. 법치주의 원칙에서 나오는 신뢰보 원칙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자,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헌법에 신뢰보 원칙이라는 규정은 없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월 20일 목요일 25년 변호사 시험 신뢰보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신뢰보 원칙, 솔직히 말해서 헌법에서는요, 신뢰보 원칙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행정법에서 보는 거고요. 일단은 법치주의 원칙이죠.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여기에 근거한 신뢰보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자, 헌법상 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 헌법상 원칙으로서 신뢰보 원칙은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자, 이거 명시적으로 헌법에 써 있지는 않아요. 헌법에 규정돼 있던 거는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 법치주의 원칙으로서 헌법상 원칙에 당연히 포함된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신뢰보 원칙에 관한 문제는 과거, 시간적 한계, 법치주의 원칙에서 나오는 법적 안정성 여기에 관한 과거에 관한 시간적 한계, 그것도 주관적 신뢰요. 주관적 측면을 나타내는 거고, 이에 반해서 자, 장래, 자, 명확성 원칙이죠. 명확성 원칙은 내용적 한계로서 요거 자, 내용적 한계로서 요거는 자, 이거 객관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안정성 측면을 위반하지 않아야 그래야 법률 원칙에 법률에 해당됩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장래를 향해서 과거를 향해서 이걸 모두 이중 기준 심사를 자, 통과해야만 적법한 법률이 되고 합헌적인 법률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법적 안정성 과거에 관한 시간적 한계로서 주관적 측면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신뢰보 원칙, 자, 보호의 원칙. 하지만 객관적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하고는 조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못 하는데 신뢰보 원칙은 정당한 신뢰만 보호하는 거죠. 정당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데 정당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소급입법은 금지한다. 그래서 13조 2항에 진정한 소급입법은 금지. 입법을 금지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비교 교량을 하는 거죠. 이익 형량을 하는 거죠. 비교 교량, 이익 형량 다 같은 말이지만 이걸 통해서 예불경심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돼 있죠. 이에 반해서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진행 중인 사실이죠. 중인 사실에 관해서 이제 와서 법을 만드는 거, 이거 자체는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계속 진행 중이니까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서 원칙 적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외적으로 비교 교량, 법익 형량, 이거는 법익 형량이라고 쓸게요. 법익 형량을 통해서 자, 사인의 신뢰가 더 크다면 그럴 때는 적용 금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문에 있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과거에 관한 신뢰보 원칙에서 나오는 것들 소급입법은 금지한다. 조문에 있는 건 13조 2항은 진정. 하지만 조문에는 없어요. 조문은 없지만 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입법 이런 것들을 비교 교량을 통해서 진정 소급입법도 비교 형량하고요. 부진정 소급입법 또 비교 형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보 원칙의 행정법 가면 선신처임반비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 그것도 정당한 신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국법 신법하고 법 개정 하에서도 이렇게 신뢰가 주어지는데 이럴 때는 자,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는 보다 더 강한 보호를 해준다 해서 국가로부터 유인된 거 국법 신법 하에서 그건 위헌 결정돼서 국법이 신법으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법과 신법으로 이렇게 개정법. 자, 그러면 오늘부터 개정됐으니까 오늘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데 다만 국법 하에서의 신뢰는 국가로부터 유인된 거죠. 왜? 국법대로 살았으니까, 법대로 살았으니까.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예 규정, 예외 규정을 둘 정도로 이렇게 자, 경과 규정이라고 통일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말 안 한다면 반하지 않는다. 다만 국법이 있었는데 이 국법이 자, 개정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위헌 결정으로
자, 그러면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고 형법에 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47조의 1항에 의해서 과거로 소급하되 다만 합헌결정이 있었으면 합헌결정 다음 날까지 그런 형사법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그러면 국법하에서 위헌결정으로 사라졌다면 이 국법하에서의 신뢰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로 유인된 개정법하의 신뢰하고 같나요? 이건 같지 않죠. 이거는 비교규량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니까 당연히 유예규정, 경과규정. 하지만 여기는 비교규량을 통해서 사익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법화의 신뢰인데 위헌결정에서 신뢰하고 국법화의 신뢰인데 개정으로 신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게 과거에 관한 법 개정 이전에 관한 시간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최근에 나온 이런 논리예요. 최근도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 문제가 됐던 거다. 자, 이걸 전제로 한번 볼게요. 자, 신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위헌인 법률 일지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합헌성이 추정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 아까 전에 개정법, 국법, 신법 이런 신뢰의 보호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까지 요청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하고는 다르죠. 이런 지문은 좀 생소하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또 정리하고 암기하고. 두 번째, 취업 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가점 대상 적용 대상. 자, 옛날에는 국가유공자 보훈수훈자 똑같이 동일하게. 근데 보훈수훈자하고 국가유공자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훈수훈 자녀를 이제부터 제외하겠다는 개정법. 그럼 개정법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건 과거에 했던 사람의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훈수훈자가 되어 채용시험 가점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거는 장차, 장래, 기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거지. 이게 바로 법적 보호법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뢰는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이건 과거 정당한 신뢰, 한마디로 또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장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거, 누군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생긴 거와 비슷하게 이거는 법적인 보호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죠. 따라서 이거 과거의 정당한 신뢰로서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는 법적인 보호이익의 대상으로서 경과 조치를 둬야 되지만 이런 사람에게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은 신뢰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얘하고 구별해 주셔라. 이런 말이잖아. 3번 구법령에 따라 폐자동차 제어령법에 등록한 자에게 3년 이내 등록. 그러니까 과거법은 뭐 신고만 해라 또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등록을 해라. 조금 더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3년 이내 등록 기준을 유예했잖아요. 예외 규정을 두었잖아요. 한마디로 경과 규정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3년간 유예 기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 변화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1, 2, 3번 다 틀렸네요. 4번 댐 사용권 취소 변경 처벌을 할 경우 국가는 댐 사용권자 납부한 부담금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 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그 기간 동안 납부한 건 돌려줘야죠. 자,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댐 건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미 댐 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 사용권자의 적용.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 계속 적용이죠. 행위시법이니까. 또 댐 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댐 사용권자의 신뢰보다 다목적 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공익 개발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정도는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합헌인 판례였죠. 4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옳은 지문. 5번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국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 하나의 의료면을 가지고 서울에도 병원을 갖고 있고, 자, 서울에도 아니면 부산에도 아예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에요. 원격 진료 원칙적으로 코로나 때 예외적으로 풀어준 건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따라서 대면 진료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그 의사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료면을 가졌을 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건 침해 아닙니다. 신뢰보호 반하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될 게 복수면을 가진 사람은 복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거 지을 수 있게 개설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복수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 선택해서 하라. 그건 위헌이죠. 따라서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므로 요 정도는 신뢰가 안 돼요. 내가 하나의 의료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장소에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되지 못한다. 이후에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에 개정되었다면 신뢰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아요. 대면 진료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개념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판례를 모은 것 같아요.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봤으니까 내일도 끝까지 쭉 정인영과 함께 하겠습니다.